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어저께 얘기를 해드렸었던 내용들이 요 내용들인데 지금 얘기해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세태국면, 상승국면, 그죠?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면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주식 상승의 5단계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린 적이 있었죠. 상승의 5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주식으로 따진다면 이제 매집, 그리고 가장 초기 1단계가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파생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매집 단계라는 거가 있죠. 매집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 매집 단계가 조금 주식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파생과 주식의 특징을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스피드거든요. 이 스피드가 얼마나 빠르게 작용하느냐, 요 차이가 되다 보니까 이 스피드에 대한 흐름을 보면 우리가 매집, 상승, 과열 이렇게 갈 때에 이미 파생 같은 경우는 기초지역, 이미 매집이 돼서 막 상승으로 돌아가려고 이미 이만큼 침체와 매집이라는 단계를 합쳐버리잖아요. 막 침체가 된다라고 해서 이 우리 그 파생의 침체는 급락이란 말이에요. 뚝뚝뚝 급락, 어떤 매기가 하나도 살아나지 않는 듯한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침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국면을 갖게 되는데, 우리 제가 이제 요걸 요약을 한 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뭐라고 요약을 했어요? 파생 시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 구간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기초 지역이다, 기초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또 뭐 어쨌든 상승으로 갈 때 파생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상승이 민기적거리면 안 돼요. 그죠? 파생은 상승도 빡 올라가 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차트에 장대 양봉을 하나씩 뽑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파생도 상승도 빡 올라가 줘야 되고, 내려오는 것도 민기적거리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내려올 때도 막 거침없이 내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주식은 걸음마를 5-5발짝으로 걷는다면 파생의 걸음 속도는 대략 한 12에서 1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하던 마인드 있잖아. 나는 뭐 물리면 물타기 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매수를 좋아해?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파생에서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파생의 특징은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파생의 꽃은 매도야라고 얘기하고, 뭐 우리 국내로 본다면 푸시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숏이거든요. 숏. 우리가 주식에서 느끼지 못한 숏, 빠름, 가속, 이게 있기 때문에 가속의 속도가 우리 주식하듯이 국내 주식이 걸음으로 한 5발자국 정도의 속도를 천천히 이렇게 간다면, 물론 거기에 이제 종목에 따라서 12걸음 정도가 훨씬 더 빠른 그런 위치를 갖고 있어서, 제가 어저께 기초 지역에 있는 애들, 기초 가장 기본에 있는 애들, 상승 국면, 보통 상승 국면에 있으면 이제 되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고, 주봉 차트로 본다면 30주선 이런 것들이 상승각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높은 것도 아니고 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최정상 지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쨌든 최근에 가장 우리가 겪어봤었을 때 호주 달러, 유로, 나스닥이 최정상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유로나 호주 달러는 최상승 국면에서 뭔가 조금 비실비실 됐어요. 이게 내려가려고 할까? 뭔가 좀 비실비실거리네? 이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세태 국면이라고 해서 여기다 매기가 끝나버렸지만, 매기가 끝났어도 그들도 반등은 올라오잖아요. 이 세태 국면에 있는 애들, 최악의 국면에가 오일, 그리고 최근에 구리, 누굽니까? 골드, 이렇게 세 종목을 봤었을 때에, 골드는 아주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 어쨌든 구리나 오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태 국면으로 들어가 있다. 어제 우리가 좀 했었던 내용들이죠, 이게. 수익 매매 단기간 급상승을 노리는 전략법인데, 이거 사실은 신고가에서만 나오는 패턴이죠. 이거 신고가에서 나오지, 이게 뭐 신고가 아닌 곳에서 어떻게 나와? 올라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주가가 요렇게 주가가 가. 그죠?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뭐 갈 듯 하다 내리겠죠.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 조정도 받잖아. 근데 대다수가 급등주라든가 파생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하는 종목이나 급등 주식이나 보면 이 앞에 저점을 안 깹니다. 안 깨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오면 우리 보통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데
보통 상승 언덕 이게 뭐 나스닥에 아마 어저께 오늘의 나스닥의 그림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이 이렇게 돼서 쭉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런 그림들이 누구나 해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이 나스닥이 한 10분 차트가 우리가 1일 거래하는 용에 10분 차트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스닥을 한번 보면 오늘 이제 패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봤었던 요 내용, 그러니까 그림 이런 패턴은 그냥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갖다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걸 그림을 갖다 그대로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저게 분 차트로도 나올 수 있고 뭐 일봉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푹 빠져. 뭐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빠져. 그러나 전고점을 못 갔잖아요. 전고점을 못 가고 내려와. 근데 어떻습니까? 내려와도 여기를 깰 것처럼 내려오지 않고 앞에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전고에서 마찬가지로 급락을 할 것 같이 또 한 번 흔들어 놨지만 어떻게 가? 이게 어제의 흐름이잖아요. 결국 가잖아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박 2일 최근에 하루 동안의 그림을 본다면 이렇게 와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내려오나 어저께 이제 저녁이잖아. 내려오나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또 한번 내려오나 앞에 전고점. 자, 여기가 언덕이야, 언덕. 우리 좀 전에 봤었던 요 패턴의 요 언덕. 요 언덕이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이 언덕 올라가고요. 자,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면 이게 실전으로 가려면 어떻게 갈 것이냐인데 실전으로 가려면 결국은 모의 투자를 해서도 안 됩니다. 실투를 하면 심장이 쪼글거려서도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금을 딱 가지고 내가 정말 이 배운 패턴을 가지고 야 이런 그림이 신고가를 가는 그런 흐름이라면 내가 저런 그림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전형적이잖아요. 해볼까요? 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아서 매수라고 생각해라고 한다면 이 급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급락 먹고 급등 먹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전지전능해야 돼. 그게 무슨 신들의 영역이지 여러분의 영역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갔었을 때 물론 시간이라는 거가 이게 2시가 넘으니까 잘 안 나오는데 또 한 번 어저께 같은 경우 우리가 어제 거래 매수했던 구간이잖아요. 구간 앞에서 이거 팔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뚫어주고 물론 여기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신고로 내가 한번 간다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가끔 보면 스윙 트레이딩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스윙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주식을 하시거나 파생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예요? 수익이 나면 수익을 고착시키고 싶잖아. 빨리 기정사실화. 즉 이 수익이 나의 목표를 다 와줬어 라고 해서 붙여버리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와도 수익은 못 보는데 이런 패턴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까 그 최상급, 최상위 이 흐름, 이 세상의 흐름에 이거를 가시려면 뭡니까? 최정상 지역 여기 보이잖아요. 수익 매매 단기간 급상승을 노리는 전략 이런 거를 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투자 자금이 오늘 내일에 수익을 내야 되는 조바심이 일단 없어야 되고요. 그냥 틱차트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틱차트는 수도 없는 많은 우리의 번복되는 심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려워요. 분차트 최소한 내가 1일 동안에 10분 차트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지나가니까 이렇게 보게 돼. 근데 항상 지나갈 때도 저점을 올렸네. 자, 앞에 고점을 올라갈 때 이런 그림이었네. 라고 보면 자, 꺾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때요? 꺾인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꾸로 보면 되겠죠. 고점을 못 넘고 못 치고 내려오면 못 치고 내려오네. 이래서 그렇게 못 치고 내려오는 애들은 오히려 반대 역사이클. 그게 아마 최근에 제가 많이 본 종목 중에 구리였던 것 같아요. 구리가 보세요. 이게 쇠퇴 국면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오일도 얘기해 드리면서 이런 쇠퇴 국면이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오일 들고 있는 사람들 본전 생각하지 마라. 월물 나올 때까지도 안 온다. 왜? 안 온다고. 올 수가 없다. 매집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차차월물까지도 다 똑같은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 수익을 보는 그런 그림 사이클이 나올까요? 뭐가 안 돼 있잖아. 들어 올렸다가 밑으로 갔다가 하면서 어떻게 돼? 저점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하나도 없는 거고 뭐 구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무엇을 잡아야 되고 어떤 걸 노려야 되냐면 쇠퇴하기 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쇠퇴하기 전에 쟤네들이 어떤 그림을 가질 것인가. 자, 쇠퇴 국면들은 보통 10분 차트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나스닥은 지금 책도 없잖아. 최정상 지역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저께 배웠던 걸 반복을 하면 얘가 유로예요, 유로. 자, 유로는 자, 최정상 지역이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이게 여기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데서 나와야 돼. 자, 얘가 이렇게 산을 갔어요. 근데 산을 갔는데 없이 그대로 어제 빠진 자리야. 어제, 그죠? 빠져서 되돌려와요. 되돌려와. 못 가. 되돌려와. 앞에 고점보다 낮아졌죠? 못 가. 되돌려와. 못 가. 이러고 내려옵니다. 그죠? 그럼 이 패턴을 보면 반등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최상승 국면에 있는 애들이 하락으로 내려가서 하락 전환을 해서 쇠퇴 국면에도 이제 뭐 차이가 있겠죠. 어떤 것들이 쇠퇴 국면이 있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흐름에서 요런 호주 달러, 유로, 나스닥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들이 그런 그림들,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정말로 쟤네들하고 싸움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대충 봐서 절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정말로 진정한 싸움을 하고 싶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진정한 싸움을 하고 싶으면 지켜봐야 된다. 그죠? 내가 지금 당장 못 들어가면 단 한 계약이라도, 단 5계약이라도 이게 들어가 봐야지, 아, 이거 들어가서 물리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 봐야만이 얘네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올라왔지만 얘를 30분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 30분으로 보면 제가 왜 쇠퇴 국면이다라는 쇠퇴 국면으로 들어서는 종목이라는지를 그대로 알려줘. 그렇지 않아요? 나라면 이런 거 매도 들어갑니다. 저라면 무조건 매도 들어가. 비록 깨질 수도 있죠. 내가 조금 낮게 손절매라는 걸 정하고 싶다면 여기를 정해보고, 아니 저 앞에 여기 앞에서는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막 했잖아. 이렇게 올라갈 때 급반등을 하면서 산을 만들어서 앞에 고점을 뚫어줬는데, 자 지금 이 그림으로 본다면 추세가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어졌잖아. 여기가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추세가 이렇게 이어졌는데 여기가 이탈이 되게 되면 결국엔 무너지는 거야. 지금은 올라갔다가 여기를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가 무너지면 밑으로 쭈루룩 쏟아지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스닥도 보시면 나스닥은 아직 없어. 얘는 꺾이지는 않았잖아. 밑으로 많이 내려왔다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가 올려쳐서 어저께 같은 경우 내가 큰 그림은 조금 덜컹거리는 게 매도가 보이는데 뭐 그림 그려드렸을걸요? 미나 위아래의 장대봉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해드려놨는데 지금 상태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그냥 관찰을 해야 돼.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얘네들처럼 아직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게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가 똑같은 얘기를 같이 해야 돼서 섞어드렸어. 어저께 거를 좀 섞어드려놨는데, 사실 제가 이거 선 차트는 캔들이 아니라 선이 이어지니까 선 차트를 제가 가끔 봐라라고 하는 것은 캔들은 빨갛고 파랗고잖아요. 빨간봉 파란봉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울렁울렁거린단 말이야. 그죠? 울렁울렁거리는데 캔들이 아닌 저렇게 그냥 선 차트로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을 좀 떨어뜨려줘요. 근데 뭐 자, 이 과거 이 패턴 사례에 피봇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추가 상승하려고 하는, 그죠?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할 때에 보시면 이것도 옛날 유로야. 오락가락 앞에 고점에서 마치 누를 듯하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패턴들의 공통점은 다 뭡니까? 중심가 피봇선 넘어가지고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이 기능이야. 그러니까 방법이 멀지 않아요. 아, 이평선 위에 있네.
또는 피봇선 위에 있네 이런 기능을 찾는 거야. 이게 지금 10분 차트잖아요. 그럼 똑같은 걸로 이렇게 보세요. 아, 예를 들어서 누구야? 우리 좀 전에 저게 유로니까 유로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이 그림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60분 선이 어디입니까? 얘 60분 선 주황색이야. 이 주황색 여기 있잖아요. 주황색 선 여기 아래에 있잖아. 주황색 선 아래에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디에 있습니까? 주황색 선 아래에 있고, 피봇선이 있잖아요. 자, 피봇선도 당연히 이거 피봇 갖다 설정해보면 나오겠죠? 피봇선은 어떻게 돼 있어? 피봇 중심이 그냥 뭐 제가 여러 개 안 보잖아요. 그냥 피봇 중심 하나만 놓고 봐라라고 하잖아. 여기 다 무너져 있네. 그냥 와장창 무너져 있네. 그죠? 와장창 무너져 있어. 아, 그래서 우리 금자 씨가 지금 약간 세태국면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애들이, 토화상품들이 세태국면의 냄새를 풍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으라는 얘기야. 이게 단순하게 10분 차트에 피봇을 이탈했네요. 만약에 앞에 전고점에 대한 이 돌파냐, 이탈이냐, 즉 오늘 내가 메모를 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게 돌파 매매냐 아니면 이탈 매매냐, 이걸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돌파 매매, 이탈 매매, 사실 나스닥에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나스닥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나스닥을 10분 봉으로 보고 있으면 애간장이 녹아내립니다. 변동이 크거나 지표가 나왔을 때 그 10분을 내가 이해를 다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 패턴은 지금 보여드린 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지글지글 못 기다리는 것은 개인의 심리이지 이 차트가 못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지나고 나니까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이동평균선을 넘어졌다, 또는 피봇 위에 있다. 자, 오실레이터 아직 돌아서지 못했다. 얘네들을 놓고 보면 우리 예전에 특강할 때 제가 다이버전스 이런 거 많이 했듯이 어디를 돌파할 것인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틱 차트라든가 3분 차트 놓으면은 이게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 달러나 여러분들이 유로를 가지고 이거 진짜 꺾일까? 이평선도 고개를 숙였는데 피봇선도 이탈을 했는데 이게 꺾일까? 안 꺾일까? 라고 해서 10분 차트를 가지고 보셔야만이 따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식 응용을 해라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주식 응용평 거래량의 폭발, 속임수 진입 타이밍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헤드앤숄더 패턴에서의 속임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가 이거 이 얘기 참 많이 해요. 왼쪽 어깨보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인데, 모든 주식은 오른쪽으로 팔을 뚝 떨어뜨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올라가고 싶은 심리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왼쪽 어깨보다 머리가 올라갔다가 얘가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 이게 헤드앤숄더야. 제가 보기에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주식에서는 정말 아주 많이 응용되는데, 파생에서는 아까 같이 이런 패턴을 만들어 보기보다는 목표 지점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거에 많이 걸려요. 요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보다 이러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런 패턴은 대다수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걸요? 보통 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밖에 못 먹는 경우도 있어.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점이 살아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기서 못 가네 라고 하면 보통들 어떻게 돼요? 보통들 매도를 했다가 이렇게 매도를 해버려요. 근데 앞에 돌파를 하면 못 쫓아가. 저도 잘 못 쫓아가요. 잘 못 쫓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패턴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 패턴은 수많은 실전 사례가 돼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올라갔다가 헤드앤숄더처럼 갔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가가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내가 이게 정말로 아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빠지는 이게 급락, 보통 지수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급락으로 가려면 어떤 흐름이 돼야 돼요? 이 앞에 저점을 깨지 않거나 안 깨야 되거나 앞에 고점을 뚫어줄 때 무조건 달라붙어 줘야 돼. 센 종목은 대다수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종목은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그냥 유예를 주지 마세요. 얘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리지 않고 여기가 조금 더 들어올리면 여기가 저항이야. 팔으라는 얘기지 이거를 뚫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뭐 실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패턴을 막 찾아보면 많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서 몇 가지들을 차트를 쭉 해봤습니다. 이런 패턴, 이런 패턴들. 자, 여기 보면 나스닥에 대해서 한참 전에 이제 교재를 만들 때 해놨던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니까 뭐가 있어요? 이 차트에는 제가 시그널 신호 기준선에 대한 매매 30분 차트잖아요. 시그널 신호의 기준선에 대한 매매 30분 차트에 아무것도 없고 뭐 하나 있어요. 그냥 피봇 하나만 있습니다. 이 피봇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봇 중심이야. 어디서 써먹는다고요? 선물처럼 빠르거나 분 차트에서 쓰는 것이지 일봉에서 피봇이 안 나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일봉에다 써야지 왜 일봉에서 안 나올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온리 분봉 그리고 30분 차트 60분 120분 쓰면 안 돼. 얘 많이 보여드리잖아. 그죠? 얘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뭐 길게 안 하고 이렇게 길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는데, 자,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피봇 이탈을 해. 그죠? 지나간 차트니까 앞에 캔들이 올라갔든지 내려갔든지 다 생각 없이 그냥 방법론을 찾는 거잖아. 이 방법, 저 방법, 방법론을 찾는 건데 와리가리는 반드시 오락가락은 나오죠. 오락가락이 나와야지 오실레이터가 소멸이 되니까. 그죠? 요런 그림에 피봇을 1차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실레이터 나오고 CCI 나오고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추세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쭉 추세를 이탈했네. 박스 추세를 쭉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린다라고 해서 돈 잘 벌든가요? 난 그래서 저는 이거 그리는 거 별로 잘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피봇 하나만 딱 걸어놔. 그리고 밑에 MACD 저기 프라이스 오실레이터하고 CCI만 딱 하나 있는데 그냥 보세요. 내가 이런 그림이 나올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자리에 없었다면 나는 이거를 그냥 통과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죠. 지나간 차트지만 오락가락하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 아, 내가 왜 여기서 매도 들어갔었지? 라고 해서 반성할 때 뭐였다? 오실레이터가 아직 크게 전환하지 않았을 때다. 자, 피봇을 또는 피봇을 뚫지 않았을 때 매도를 들어가 놓고 후회를 하겠죠. 아, 괜히 했네. 뭐 이런 후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단적으로 여기서 나오고 주르륵 가서서 되돌려 올려와도 피봇을 안 넘고 그죠? 지표 나와도 안 넘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피봇선을 넘은 날은 이 장대봉을 뽑고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가 아니라 여기야. 그죠? 올라가서 다음날 이렇게 올라갔지만 다음날 또 떨어졌어. 근데 피봇을 물론 이탈했다가 빨리 돌려 세웠는데 오실레이터가 크지 않았다는 거. 피봇선 넘었어. 오락가락 하겠죠. 이 급락을 어저께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그냥 그림 패턴을 보는 거예요. 저 앞에 헤드앤숄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뭐 이런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패턴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패턴은 요 방금 전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야. 오락했다 쭉 올라간다. 이 내용인데 지나간 차트로 얘기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뚫어서 여기서 여기 저쪽을 만들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어. 이 박스를 타고 오락가락을 하겠죠. 근데 오락가락에 급락을 할 때도 이런 흐름이었는데 오락가락하고 해서 돌아설 때도 어제같이 돌아설 때도 어땠어요? 돌아설 때도 오실레이터가 돌아설까 말까인데 그 이후에 스스로가 이거 우리 금자씨가 큰 그림은 매도를 본다라고 하는데 매도가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쟤를 봤다면 귀 아파. 쟤를 봤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쟤를 봤다면 실패하는 거야. 120%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라라는 게 그냥 확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피봇선이 있다. 그러니까 피봇이라는 것을 제가 워낙 많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피봇이 귀에 딱지가 받아야 돼. 이거 피봇을 넘었다 안 넘었다? 나 피봇에 밀려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피봇 돌파하기 전까지 매수를 하지 마라. 그러면 만약에 얘가 돌파를 하지 않고 올라온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 오실레이터를 갖다가 첨부해라. 또는 CCI를 첨부해라. 이 지표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드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요런 우리 이 교재에 있는 요런 내용 요거 하나만 놓고 봐도 오락가락해서 자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오는 거는 다 이렇게 땄죠. 중간에 보면 매수매들 막 나오잖아요. 매수매들 나와도 어차피 이 각이 어떻습니까? 각이 가파르잖아 이렇게. 응? 각이 가파르잖아요.
각이 가파른데 어떻게 돼? 그래서 여기서 변곡을 변화가 딱 맞는 자리가 있죠? 변화를 치고 가는 자리가. 그럼 이 각과 각이 딱 만나는 이렇게 요게 추세가 되겠지? 이걸 넘어서는 자리인데 아래로 뭐 무슨 통돌이도 아니고 위아래를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제가 말을 해주고 싶은 건 언니 딴 거 아니다. 다른 거 아니다. 얘 하나의 흐름만 봐라. 얘 하나의 흐름만 보면 이게 추세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실전에 갖다 차트로 갖다 30분 차트 이렇게 활짝 딱 펴보면 답이 나온다. 자, 얘 누구야? 호주 달러야. 그죠? 호주 달러예요. 호주 달러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배웠었던 걸 따진다면 그냥 이러고 없어. 중심이 큰 추세가 없어. 근데 큰 추세가 만들어질까 말까를 하잖아. 그죠? 만들어질 듯 말 듯이야. 앞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앞에 고점을 뚫었다가 올라갔다가 막 고점 뚫자마자 어저께부터 줄기차게 하라 그러는데 오늘 되돌렸는데 우리가 따진다면 제 눈에는 여기가 1차야. 1차 이제 갈까 말까가 나오는 거야. 내려갈까 말까. 그 다음에 오늘 밤이 지나고 날짜가 바뀌면 내일 아침이 되면 이 계단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 중심값이 내려오니까 피봇이 자꾸 내려오는 거야. 그럼 가격도 같이 내려가는 거야.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뭐 캐나다 달러. 자, 캐나다 달러도 비슷하겠죠? 얘는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깊이 V자만 한번 빠지고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서 쫙 올라갔어. 그리고 이때 막 지표들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도 오락가락하더니 매도가 꺾여져. 쭈르륵 어제와 똑같죠? 막 꾸역꾸역 올라가. 못 가고 또 있어. 그죠? 오실레이터도 이런 상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통화상품에 유로. 자, 유로 보시면 어때요? 유로도 쭉 가서 전고점을 넘었는데 얘는 조금 더 깨끗하네. 원래 세선 종목이니까. 뭐 여기 올라갈 때까지 다 좋아. 왜? 아까 했잖아. 최상위 상위권에서 우리가 분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분산 과정에서 내려가려면 어떤 그림을 해줘야 돼? 자, 얘를 보면은 얘도 호주 달러랑 같이 1번이야. 1번. 첫 번째 가는 자리야. 자, 고점을 갖고, 그죠? 고점을 가지고, 뭐 이거는 패턴을 갖고 하기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쭉 갔어. 쭉 고점을 갔어요. 자, 반등을 시도를 해. 못 가. 반등을 시도를 해. 내려와. 자, 내려왔는데 여기 저점이 있죠? 요 상태가 저점이잖아요. 요 상태가 저점이잖아. 만약에 얘가 이 저점을 못 지키면 얘 무너져요. 이 저점이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은 모르는 길이지만 여기를 보면 오실레이터도 이미 기울어졌고 CCI도 침체로 들어갔고 막 이래. 그래서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저점이 지켜지지 못하면 얘는 오늘은 오늘 밤에 지표가 있나 모르겠는데 10시 이후에 이게 내려가서 내일 아침에 얘네들은 열리잖아요. 우리는 휴장이어도 해외는 열리잖아요. 그럼 내일은 2단계가 되는 겁니다. 2단계. 그럼 이 상태가 오늘의 출발이 아마 여기일 텐데, 자, 오늘의 시가, 그죠? 고가, 현재가가 여기로 끝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거나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시가, 고가가 여기 있고, 만약에 저가가 여기서 끝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값이, 여기 시가, 고가가 여기 있어. 저가가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얘네 가격 나누기 얘를 하면 가격이 대략 한 여기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피봇이 내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주가는 다시 이 밑으로 흘러내려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내일은 2단계야. 그럼 아까 제가 트리플 악셀이라고 얘기했잖아. 3단계까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땐 더 세게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돼? 절반으로 줄이거나 7% 정도만 줄여주거나 이런 매매를 한다면 추세 매매를 해야 되잖아. 7% 줄여주거나. 제가 이 트리플 악셀에 대한 얘기가 35%, 15%, 7%야. 아시죠? 35% 먹어주고 3일 정도 먹어주고 나머지 또 고기 내려왔었던 폭의 7% 정도. 그러니까 고 내려왔던 거의 절반. 나머지는 더 작게. 그리고 맨 나중에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드 보니까 어때요? 골드 보니까 막 울트라 급락은 아니지만 이미 얘는 가속이 크잖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갑니까? 여기 올라가서 뭐 정고점 못 가잖아. 정고점 못 가니까 와장창
정고점 갑니까? 못 가니까 와장창. 그런데 얘 지금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35%, 15%, 7%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한 번 할 때, 한 번 내려오는 기준을 본다면 아마 지금 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아마 더 좁히면 위에가 훨씬 더 많을걸요? 보세요. 보시잖아. 3일 동안 이만큼 빠져주고 다음에 요만큼 내렸던 거에 한 15% 정도 빠져주고 그 다음에 7% 빠져주면 일단은 거의 막바지까지 다 오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는 어마어마한 자리가 나와도 지금은 덜 나오는 것은 이미 그만큼이 됐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왜 안 빠지냐? 어저께 저점, 그저께 저점, 어저께 저점에서 막아주니까 올라갈 수 있는 폭도 여기도 있고 요만큼도 있어요. 내려가는 폭도 요만큼이 있으니까 변동폭이 과거처럼 골드를 사면 많이 먹을 수 있는 폭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 제가 이 교재를 왜 만들었을까? 저거 뭐 지나간 그래프를 누구는 못할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컨닝을 하면서도 나 호주 달러 그래 매도 들어가야 돼. 유로 매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양봉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음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추세가 꺾였으니까 이러면서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주식에 대한 얘기했죠? 앞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렸잖아. 헤드앤숄더 패턴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더 내려간다. 이게 전형적인 헤드앤숄더들이잖아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쭉 내려간다. 그죠? 갈 듯 내려가서 다시 올라갈 듯 하는데 전고점을 못 넘으니까 이만큼 내려온다. 그러나 영원히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 와서 앞에 바닥을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가겠어? 내려오면 조정이 요 정도까지 오겠다라고 제가 표기를 한 내용입니다. 67,500원대. 그래서 여기서 눌림이 가면 외국인의 매매 팔아먹는 거 없이 눌림이 되면 아마 얘는 다시 이 자리를 갈 수 있다.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요 패턴으로 왔다 갔다 주가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자, 이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얘 마저 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락 패턴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피봇만큼 좋은 게 없어요. 상승 패턴이야 라고 한다면 60일 이동평균선 뭐 피봇도 좋아. 60일 이동평균선 이거 크루드 오일이에요. 크루드 오일이야. 저기 저 80불부터 너무 쉽지 않아요? 저기서 왜 저게 안 보이고 나는 왜 매수가 보였을까 이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거래를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나도 못 봐서 그렇지. 매도 신호 떡하니 떨어주네. 이미 이탈을 하네. 아침에 되니 올라가도 여기가 저항이네. 왜 여기 아무리 날고 기고 올라간들 뭐래 오실레이터가 이런데 내려가네. 백날 해봤자 오실레이터가 이러네. 또 여기서 절박을 만드네. 급락 완전 급락. 트리플 악셀이 다 나왔죠. 그죠? 트리플 악셀이 뭐라 그랬어요? 35%, 15%, 7%. 다 나온 거야, 이게 다 나온 거. 그러니 지금 얘가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못 올라가요. 뭐가 돼야 돼요? 옆으로 날개짓을 한참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가야지 매집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이 흐름들이. 매집이라는 거가 되려면 아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단기 파동 때 들어가서 그거를 먹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단기 파동은 여러분의 몫으로 갖지 마라. 물론 어저께 뭐 72.50까지 갔다가 지금 73.50 오니까 100틱 정도 왔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이동평균선 최소한 수급, 즉 외국인들이 사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가 60일 이동평균선이니까 그 정도 보고 갖다 판단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항생 6월물 보면 항생 이거 하네 이거 날개짓 그죠? 똑같이 보시면 나스닥은 아직까지 그죠? 아직까지 그런 그림이 없다. 지금 뭐 누굽니까? 10분 차트 얘 누구야? 유로인데 다 필요 없이 자 아까 30분 차트 한번 보세요. 30분 차트가 이렇게 여기도 피벗을 해놨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장기 이동평균 450분 선. 이 추세 꺾어지면 꺾어진다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스닥을 보면 피벗선은 올라가지만 이게 얼마나 탄력인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30분의 추세를 놓고 봐도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는 것을 보는 거가 제일 어차피 엇비슷해요.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는 걸 보는 거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상태에 아까 봤었던 유로를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얘를 놓고 보면
어디서 때려야 되는지도 둘이 엇비슷하게 보이지만 보이잖아요. 기울기가 보이잖아. 이동평균선은 60개의 캔들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보는 거니까 현재 기준의 60개의 캔들이 우하향이냐 60개 전의 가격이 지금보다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기울게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이동평균선이 10분으로 보면 더 좋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10분이야. 근데 추세를 보려면 30분을 보내는 거야. 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이 상태에서는 어저께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동평균선 지금 다시 요약해요. 올라갈 때는 이평선 거기에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6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의 장대봉을 뽑고 가는 건 상당히 좋다. 또는 15일 21일선에 우리 제 일봉 보듯이 뚫고 가는 거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피벗보다는 이평선을 적용을 해라. 내려갈 때는 숏 급하게 내려오니 이평선보다 이 추세가 어떻게 갈 것인가는 무엇으로 본다? 피벗으로 봐라. 여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썼어요. 이익 손실 비율이 4대 9 이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익을 볼 때 버는 금액이 손실 볼 때 손해보는 금액보다 크다. 맞죠? 평균적으로 이익을 볼 때 버는 금액이 손실 볼 때 손해보는 금액보다 커서 이익 손실 비율이 양호하다. 이익 볼 때 버는 금액보다 적게 손해보고 손절매하는 투자 패턴을 유지를 해야지 계좌가 살아난다. 이익 거래는 18인데 손실 거래는 19면 힘들어. 그죠? 분석기간의 매매 승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보통 이게 이제 주식에 많이 쓰잖아요. 손익비의 승률 데이터. 이거 KB증권에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시장 분석을 하고 종목 추천을 하고 콘텐츠를 하고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재거래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래를 여러분들한테 할 때 당연히 손절을 폭을 크게 잡죠. 그죠? 손절의 폭을 크게 잡는 것은 보통 모든 거래는 2번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2번 들어가는데 폭을 크게 잡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주식과 달리 파생은 이 변동이 큰데 짧게 잡으면 정말 컷만 다 죽인다. 그럼 뭐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킬 거냐? 요 기준으로 따진다면 손익 대비 손실 비율이 손실이 더 커. 1이라는 숫자가 더 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할 때는 손익과 손실이 당연히 훨씬 큰데 손익과 손실에 있어서 이게 1대1이면 안 된다는 거야. 하루 오르고 하루 손실 보면 이미 실패가 돼요. 며칠 먹고 하루가 손실이 나더라도 그게 작으니까 어느 정도 이 카바를 쳐줄 수 있는데 매일매일로 너무 짧게 손절을 정해놓으면 그게 이익이 아니라 실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써드린 겁니다. 아마 이제 요 패턴은 어디에다 적용을 시킬 수 있냐면 여러분이 오일에 적용을 시킬 겁니다. 오일이 과연 얼마나 이 진폭을 그리다가 정말 돌아서는지 또는 골드가 트리플 악셀을 다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35%, 15%, 7%가 거의 다 끝나간 것 같으니 이 그림이 오락가락 하면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골드에서는 지금 살살살 나오는 것 같고 오일은 아직도 멀은 것 같지만 오일 골드가 이런 돌파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더 세게 가느냐 덜 세게 가느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은 세게 가지 못한다. 신고가를 돌파한 애들은 세게 간다. 근데 최근에 종목군들을 다 보니까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군들이 없어. 나스닥도 신고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려갔다 올라온 것 뿐이지 신고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게 가는 것은 한 바퀴 한 사이클이 지났어. 어디에서 지났냐면 골드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구리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최근에 유로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나온 것들을 대략적으로 다 보니까 사이클들이 한 번씩은 어느 정도 좀 지나갔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되돌림 정도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지표를 굉장히 많이 여기 써놨잖아요. 나스닥이나 항생 변동이 심한 항생 골드 오일이 이 패턴 요 1, 2, 3 이것도 트리플 악셀이야. 1 밑에다 35% 올라가는 거. 자, 2 15%가 올라가는데 세게 올라가는 거. 막바지에 잠깐 올라가는데 뒤늦게 달라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 1, 2, 3는 앞에서 우리가 최상위권에서 무너질 수 있는 종목의 1단계가 지금 호주 달러, 유로 즉 통화 상품들이 그래 보이고 바닥을 잡고 얘네들은 수도 없이 많은 흐름들이 나오니까 바닥을 잡는데 절대 바로 가지 않고 이거를 쳐야 된다. 이거를 치고 있는 애들은 현재 골드, 오일,
항생, 얘네들이 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서 보세요. 이런 그림들은 잘 안 나와. 쟤네들은 바닥을 다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은 어느 정도 추세를 형성했을 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나 주식에서 많이 보거나 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거는 항생으로 갖다 해놨네. 앞에서는 나스닥을 했지만 항생도 여기 보세요. 가기 전에 하락을 했어. 이 앞전에도 하락을 했다가 가기 전에 바로 절대 급등 없잖아. 오일을 여기다 비교하면 딱 맞아요. 급등 없다. 자, 간다고 생각한다면 이 과정 신호가 여러 개 나오는 걸 한번 봐라. 그 신호가 나올 때마다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봐라. 그냥 봐라. 그러다가 오실레이터도 바뀌고 CCI도 바뀌고 얘가 어느 시간이 되면서 올라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먹힌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애들이 시간이 아직 한참 걸리지만 오일, 골드, 항생이 해당이 된다. 불이 해당 안 된다. 아직도 더 내려갈 자리가 있다. 위에서 꺾일 수 있는 애들은 누구다? 유로, 호주 달러 이런 애들이다. 그러나 나스닥은 아직까지 그 그림이 없다. 나스닥 그 그림이 없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막 이런 패턴이잖아. 지금 나스닥은 계속 가는 패턴이잖아요. 이런 패턴을 만들어 가려면 어쨌거나 추세의 추이 흐름을 지켜보지 않으면 그냥 얻어 걸린 떡처럼 갑자기 뚝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